반갑습니다. 복지코콕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문제 풀이를 오래간만에 시작할 건데요. 기존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회차별로 출제 문항 비중을 고려한 뒤에 실전처럼 영역별 문제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분양에 대한 내용의 문제인데요.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요점은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장모와 사위 간의 고부, 장서 관계, 조부모, 손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에 대한 변화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번 노인 부양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죠. 부모 부양 의식이 낮아지고 대신 자녀가 노인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하는 수정 확대 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살지만 자주 상호작용하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수정 확대 가족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2.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서 여전히 고부 갈등이 존재하고요. 장모와 사위 간의 장서 갈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부 장서 관계를 묻는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3번 정년 퇴임으로 부부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퇴직으로 배우자의 역할이 사회에서 가정으로 돌아옴에 따라서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되는 역할 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잘못된 내용이고요. 4번 자녀의 결혼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부모는 양육기 동안 자녀에게 많이 희생하고 투자하지만 자녀의 결혼으로 부부만 남게 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정답입니다. 5. 독거노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아니죠. 전반적으로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든 반면에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복지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노인복지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1. 노인은 국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아니죠. 유엔에서 정한 노인복지 기본 원칙은 첫째,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넷째,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서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2. 노인은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 4. 새로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 5. 젊은 세대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모두 원칙이 아닙니다. 3번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가 정답이네요. 3번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혈관성 질환, 그리고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인데요. 이 노인성 질환은 주로 뇌와 관련한 질병입니다. 1.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70세 여성. 뇌출혈은 노인성 질병이고 만 65세가 넘었지만 병원 치료 중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2. 혈관성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 65세 이하이지만 노인성 질환인 혈관성 치매와 또 거동 불편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 요양 수급자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정답입니다. 3.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92세 독거 노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대상이 되지 않고요.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관절염이 있는 70세 남성, 65세 이상이지만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대상자가 될 수 없고요. 5. 당뇨병을 앓고 있는 85세 남성, 이 경우도 조금 전과 같습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기억력, 식욕 저하, 흥미와 의욕 상실, 불면증, 체중 감소, 과거에 지냈던 사람에 대한 관심 감소, 노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불면증, 식욕 저하,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 증상들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 경향의 증가이죠. 우울증은 신체와 심리적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답은 5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입니다. 5번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이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묻는 문제인데요. 재가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연구가 있는데요. 그중 집에서 보호하며 요양보호사들이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는 방문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이고요. 주야간 보호는 말 그대로 하루 중 주간 혹은 야간과 같은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단기 보호는 가족들에게 이사나 여행, 출장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3일, 일주일 혹은 한 달과 같이 일시적으로 기관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은 1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는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 문제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 따르면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의사소통, 그리고 인지 지원, 방문 목욕, 건강 및 간혹 관리, 기능 회복 훈련, 시설 환경 관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 신체 활동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그다음에 인지 지원, 시설 환경 관리는 요양보호사가 관여를 하지만 건강 및 간호 관리는 간호사, 그리고 기능 회복 훈련은 각 전문가가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1번 방문 목욕은 방문 목욕이고요. 2번 구강 관리, 3 이동도움, 4 체위 변경은 모두 신체 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급치료로 기능 회복 훈련에는 자급치료 외에도 신체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 기능의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인지 기능 향상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모두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7번 다음 사례에서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가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침대를 쓰면 허리가 안 좋아진다고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자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생활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신다. 노인 인권 문제네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바로 입소 전인데요. 입소 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가정에서 혹은 집에서 등 시설에 들어오기 전의 생활은 이러이러했는데 시설에 들어오니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시설로 오기 전에는 내 자유의지대로 침대에서 생활을 했는데 시설에 입소하니 매트리스에서 자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처럼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것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우선 학대와 보호는 항상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학대를 받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기관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학대를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이 학대 신고를 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전화를 받는데 이를 신고 접수라고 하고요. 학대일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노인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말을 묻죠. 그것이 개입입니다. 그리고 학대를 정말 받았다는 개입 결과가 있으면 더 이상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대를 당한 사람이나 학대를 제공한 사람 등을 교육을 하고요. 지원하는 등의 사례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 그곳이 시설이라면 그 절차를 지원하고요. 가족이라면 자체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4.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정답입니다. 9번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건강정진, 직무향상 교육, 대체 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 개선이 곧 노인 인권 보호와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9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장기 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 그리고 해소하기 위한 건강정진, 직무향상 교육,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창업, 상담 지원과 대체 인력 지원, 그 밖의 복리 향상에 힘쓰고 있는 곳은 3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입니다. 10번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한 마스크를 아깝다며 버리지 말고 빨아서 사용해 달라고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 지급윤리 문제로 이 영역은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나올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사용했던 마스크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용하라고 강요를 할 때는 다른 가족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관 차원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정답은 5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입니다. 11번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연구 구입 방법을 물어올 때 대처 방법은 1. 복지연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이죠. 복지연구 또한 재가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관련 정보를 요양보호사들은 제공해야 합니다. 2. 복지연구를 구입하여 대여한다. 3. 구입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4. 복지연구를 구입해서 전달해준다. 5. 지인이 운영하는 복지연구 업체를 소개한다. 이 모두는 복지연구를 통해서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경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인 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 윤리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나중에 법적 처벌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 발생했을 때 스트레칭 방법은 2번은 어깨, 3, 4번은 전신 스트레칭, 5번은 어깨 통증 예방 근육 운동을 하는 스트레칭 그림입니다. 정답은 1번 손가락이 배꼽 쪽을 향하도록 바닥에 대고 4발 엎드린 자세를 취하는데요. 손목이 반대쪽으로 꺾이는 그림은 팔꿈치 스트레칭 자세뿐입니다. 13번 다음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되는 질환은 장 습관의 변화와 장 폐색, 체중 감소, 설사, 변비, 점액이 섞인 혈변, 직장 출혈, 노인의 소화기계 주요 질환의 문제인데요. 소화기계와 관련하여 주로 나타나는 질환은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등이 있는데요. 특징적인 주요 증상을 알고 계시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장 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체중 감소, 설사 변비, 그리고 점액이 섞인 혈변, 직장 출혈은 대장암의 증상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14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노인의 호흡기계 질환 문제로 이 문제 역시 주요 질환들의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호흡기계 주요 질환들은 인플루엔자, 그리고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핵 등이 있는데요. 질환별로 붉은색 글씨들은 따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다. 기관지 벽이 부풀어 오르고 근육이 수축해서 기관지가 좁아진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하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천식입니다. 15번.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문제네요. 우선에 1번 폐결핵과 5번 천식은 호흡기계 질환으로 동맥혈관과 관련이 없고요. 3번 고혈압은 뇌동맥의 파열로 뇌졸중 혹은 사망에 이르는 질환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4번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는 못하는 상태로 심박 출량 감소에 따른 신장 혈류량 부족으로 신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이 억제되어서 의존성 부종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동맥경화증인데요.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16번 골다공증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 그리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비타민 D를 섭취, 그리고 검주와 검연 등이 필요한데요. 1번 유연성을 키우는 요가, 수영을 한다. 아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합니다. 2. 고단백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다. 역시 아닙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3. 걷거나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정답이네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합니다. 4.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 하지만 다이어트는 안 됩니다. 틀린 답이네요. 5번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섭취한다. 역시 안 되는 말이죠. 틀렸습니다. 17번 노화로 인해 기침, 재채기, 줄넘기 등을 할 때 소변이 배출되는 요실금은 비뇨, 생식기계 문제입니다. 여성의 경우 방광 기능과 대뇌 기능의 저하 등으로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요실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서 소변이 나오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인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역류성 요실금이 있는데요. 정답은 4번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18번 다음 중 대상포진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신체 저항력이 약해지는 경우에 갑자기 정식하여 신경과 그 신경이 분포하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과로나 스트레스 후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면역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주요 증상은 가려움증, 피부 저림이나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수포, 통증, 자결감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병소가 번지지 않도록 긁지 않는다입니다. 19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감각기계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감각기계는 뇌신경을 통하여 중추신경계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1번 미래의 개수와 기능이 증가한다. 아니죠. 나이가 들면 혀의 유도가 위축이 되면서 돌기의 미래 개수와 기능이 감소합니다. 2.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역시 잘못된 설명이네요. 노인이 되면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증가하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서 둔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3번 이관이 넓어지고 고막이 얇아진다. 역시 잘못되었네요. 이관은 내측으로 위축이 되어서 좁아지고 고막은 두꺼워지고 다른 질환으로 손상을 받아서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됩니다. 4.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수용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이네요.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서 60세 노인은 20대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밝은 곳을 좋아하게 됩니다. 5.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색의 식별 능력이 떨어져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특히 노인이 되면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20번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에서 누구나 필요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그리고 폐렴, 구균, 대상포진으로 나이와 시기에 따른 예방접종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인데요. 백디파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답은 3번 백일해 디프테리아로 그 외 파상풍이 있습니다. 백디파입니다. 21번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에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지그시 눌러주는 이유는 이 문제는 그냥 상식선에서라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정답은 1번 피멍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22번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줄 때 올바른 모양은 손발 청결 돕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릴 때는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라 드려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23번 침상 목욕 돕기 시 대상자의 몸을 씻기는 방향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우선 침상 목욕의 목적은 움직이기 어려운 수급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편안하게 몸을 닦아서 청결한 생활 유지와 삶의 자존감을 높이고 신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욕창이나 피부 습진 등을 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1. 양쪽 상지는 팔 쪽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잘못된 내용이죠. 팔 밑에 우선에 방수포와 수건을 깔고 씻는 방향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습니다.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데요.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역시 잘못된 설명으로 눈 주변은 우선에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눈의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3.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하여 둔부에서 목 쪽으로 닦는다. 이것도 잘못되었죠? 옆으로 눕게 해서 목 뒤에서부터 둔부까지 닦습니다. 4.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역시 잘못된 대답인데요.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아 드립니다. 5.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정답이네요. 요양보호사는 무릎을 구부려 다리를 세워서 발꿈치나 무릎 뒤를 손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말초신경, 즉 발끝에서부터 허벅지 쪽으로 닦아 드려야 합니다. 24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가, 다, 라, 나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길 때는 첫째 대상자에게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겨 앉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서 발을 바닥에 내려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 측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주고요. 네 번째는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바닥에 내려 앉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이동하는 동안 상체를 떼지 않고 지지해 드립니다. 25번 냉장고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문제네요. 식기 및 주방의 위생 관리의 내용인데요. 냉장고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탈취제는 수치나 탄, 빵 조각, 그리고 커피, 녹차, 티백을 냉장실에 두면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1번 커피 티백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